외국인 노동자 이러면요. 예, 월급이 좀 작고 그리고 예, 이 생산성은 좀 떨어지지만 훈련시키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예, 싼 값에 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이요. 외국인 노동자 싼 값에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 사람 거짓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내국인하고요. 외국인하고 하루 일당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차이 납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한번 보실래요? 예. 인천 검단 도시철도 공사 현장의 일용직 일당입니다. 한국인은요.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은 14만 원입니다. 차이가 2만 원에서 3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의 똑같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예, 뭔가 차별적인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별적인 요소가 없으면 이게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 땅입니까?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한국인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차별적인 요소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노력해서 예, 기술적인 요소가 더 위에 있다. 그러면 똑같이 받는 거 괜찮겠죠. 그러나 누구나 시작부터 똑같이 받는다? 이것은요. 결국 시장에 저는 예, 비용만 증가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평균 기본급 보세요.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2022년은요. 195만 4천 원이에요. 지금 2018년에 159만 5천 원 대비해 보면 불과 말입니다. 4년 사이에 22.5% 35만 9천 원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195만 4천 원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시간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게 8시간 기준이잖아요. 8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시간의 수당 받죠?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휴일 수당 받죠?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실제 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평균 기본급에다가 예, 월급을 따져보니까 충격적인 사고가 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예, 200만에서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외국인 중에 51.1%예요. 무려 40만 5,069명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30.1%예요. 23만 8,602명이요. 진짜 대단하죠. 지금 말입니다. 우리 임금하고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의사소통이 잘 되든 안 되든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든 안 높든 이게 그만큼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11만 8,905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불법 노동자나 그렇겠죠. 외국인이라도. 예,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줘야 되니까 예, 최저임금을 줘야 되니까 195만 원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니까 하지만 불법 노동자면 좀 상황이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큰일 났어요. 이게 시간급이 올라가는 만큼 시간급 보세요. 예, 2018년에 7,530원이 예, 2022년에 9,160원 똑같이 적용하거든요. 외국인들하고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외국인들에게 돈을 엄청 퍼주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다른 나라는 틀립니다.
예, 다른 나라는 분명히 임금 체계가 틀립니다. 이게 숙련도에 따라서 예, 또 기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틀립니다. 저는 이참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최저임금의 폭등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인 취업자들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엔데믹이 됐으니까. 지금 2012년에 69만 8천 명이 지금 2022년에는 87만 7천 명까지 늘었거든요. 2018년에는 91만 9천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2023년, 2024년 거치면서 100만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젊은이들 입장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받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일하는 데에서 쫓아내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4년 사이에 25.64%가 늘어났고요. 17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엔데믹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소통의 능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산성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차이를 감안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체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요. 결국 말입니다. 국부가 유출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엄청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외국인들 차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의 자존심을 더 키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정상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저는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다.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차별화된 대책만이 시장의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뿌리산업의 핵심은요. 뿌리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장인을 선정하든 아니면 뿌리산업의 핵심인 사람들을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잡아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들이 말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또 기술자를 만들어낸다면 지원금 주는 거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금을 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지원금을 주는 거.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표를 대상으로 해서 뿌리는 것보다가 핵심이 말입니다. 뭔가 생산성을 더 만들어내는 곳에 돈을 많이 뿌리게 된다면 뿌린다고 하는 게 아마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발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나라가 정신을 안 차리고 지금처럼 말입니다. 사회 동패주의 세계 국민은 다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된다. 아니 어디서 그렇게 해줍니까?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외노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제도만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시장을 더 부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최저임금 체계를 아주 견고하게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출산율도 낮고 고령화도 심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